자, 이번에는 탄력도 이야기. 탄력도. 요 단어. 탄력성 이야기 나오면 빨리 확, 함수 이야기 나오면 뭐가 생각나요? 함수. 그럼 공수가 바로 팍 생각나야 되고, 재화가 2개 나오면 기도하는 이게 생각나야 되고, 그러니까 탄력도 그게 생각이 빨리빨리 나는 사람이 빨리 문제를 푸는 거예요. 탄력도 이야기 나오면 Q가 생각나봐야 돼요. 탄력도 Q. 탄력도 Q. 탄력성. 탄력성이라는 표현도 쓰고 탄력도라는 표현도 쓰거든요. 요거 나오면 Q입니다. Q라는 말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배운 게 시장에서 배운 게 P하고 Q거든요. P가 뭐예요? 가격, Q, 수량. 그럼 탄력성은 가격이에요? 수량이에요? Q라고. 수량이라고, Q라고. 다시. 이게 가격, 이게 P예요? Q예요? 이게 P죠? 이게 Q였잖아요. 이미지 자꾸 요게 P고 요게 Q예요. 그럼 탄력도는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거라고요, 이거. 이게 탄력도라고. 그러면 다시 보세요. 요렇게 하는 게 요게 탄력적인 거게요. 이게 탄력적인 거게요. 손으로 한번 해봐요. 탄력적인 거 한번 해봐봐 지금. 그렇죠? 이게 크게 움직이는 게 탄력적인 거라고요. 이게 요렇게 움직이는 거를 비탄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수량이 Q가 크게 움직이고 있다. 양이 확 늘었다, 확 줄다. 이게 탄력적인 거고 양이 조금밖에 안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비탄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탄력도의 개념이 다시 뭐라고요? Q. 탄력도는 Q. 그러면 그래프를 그릴 때 이런 그래프가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움직임이 아래 위로는 크죠. 크게 움직일 수 있죠. 근데 좌우는 여기서부터 요거밖에 안 되니까 얼마 못 움직이잖아요. 근데 요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서 똑같이 요렇게 움직인다 그러면 좌우로 이거는 크게 움직이는 거죠. 그럼 요거랑 2개 비교하면 어떤 게 더 탄력적인 움직임입니까?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탄력도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자꾸 누워요. 좌우로 이게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자, 다시 요 탄력도라고 하는 건요. 어떤 자극을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할 거거든요. 탄력도는 어떤 자극을 받았을 때 반응을 하게 되는데 탄력성은 요걸 탄력성이라고 그럽니다. 대표적인 게 자극이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수요량이 감소하거든요. 가격 오르면. 그러면 요 양이 어느 정도 감소했느냐? 요게 탄력도라고요. 탄력도의 개념은 하나 더 지금 기억하실 거. A는 B 나누기 C. 이런 식이 많이 나오거든요. 앞으로 나오면 요 A는 B일까요? C일까요? B를 말하는 걸까요? C를 말하는 걸까요? 그러면 B를 말하는 겁니다. 위에 거. 밑에 거는 그냥 뭐랑 비교했을 때 그 말이기 때문에 A의 의미는 뭐다? B다. B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변이계수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모르는데 변이계수의 공식이 위험을 수익으로 나눈 값이다. 요게 변이계수의 기본 공식이다 라고 알려드리면 질문할게요. 변이계수는 요건 큰 게 좋은 투자 아닙니까? 작은 게 좋은 투자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게 무슨 말인지 변이계수가 뭔지도 모르는데 다시 물어볼게요. 위험은 큰 게 좋은 투자 아닙니까? 작은 게 좋은 투자 아닙니까? 다른 조건은 변화가 없다. 위험 하나만 딱 본다 그러면 위험은 작을수록 좋은 투자 아니죠. 수익은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수익은 큰 게 좋은 겁니다. 그러면 변이계수가 요거 나누기 요거라면 변이계수는 위험을 말하는 겁니까? 수익을 말하는 겁니까? 위험이라고요. 항상 이런 식으로 나오면 위에 거라고. 그러면은 변이계수는 요걸 말하는 거기 때문에 큰 게 좋다, 작은 게 좋다, 작은 게 좋은 거죠. 위험을 의미하니까. 변이계수라는 말 자체가. 그러면 탄력성은 요게 탄력성 공식이거든요. 가격 탄력성 공식. 그럼 탄력성은 가격입니까? 양입니까?
양이라고요. 요거 Q. 기억 잘하세요? 달성은 Q예요. Q. 자, 의미 말씀드려 볼게요. 탄력성은 어떤 자극이 오면 어느 정도 반응하느냐 하는 게 탄력성이에요. 여러분들의 탄력도를 제가 테스트를 해볼게요. 손 한번 줘보십시오. 손. 자, 지금 제가 자극을 드릴게요. 자극을 하나, 둘 자극 드렸습니다. 반응을 해보십시오. 지금 제가 2대를 때렸잖아요. 그럼 자극이 뭐냐 그러면 2대였거든요. 그럼 반응하신 게 2대 때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탄력도라고요. 요거 중에 요거 2대. 그러면 탄력도의 값이 얼마예요? 1이에요. 1이란 말은 딱 1배로 갚아줬다. 내가 자극을 받았을 때. 그러면은 탄력도의 값은 1 이렇게 부릅니다. 다시 해볼게요. 그게 사람마다 틀립니다. 손 한번 다시 줘보십시오. 왜 앞에 이렇게 안 앉아요? 하나, 둘, 2대 때렸고. 자. 오늘 수업 마치기 힘들겠는데요. 계속 2대 때리면 2대 때리고 2대 때리면 2대 때리고 그러면은 계속 1만 나올 거 아니에요. 뭔가 다른 반응을 보여줘야 내가 설명을 하지. 다시 생각을 잘하고. 자, 2대. 4대. 그러면 2대가 갔는데 4대가 온 거예요. 그럼 이게 탄력도거든요. 2배만큼 크게 반응했죠. 그럼 이분은 탄력, 비탄력. 이게 커요, 작아요? 크잖아요. 이게 크면 클수록 탄력적인 거예요. 이게 작으면 작을수록 비탄력적인 거고. 근데 이분한테 제가 이렇게 2대 탕탕 때렸는데 이분 1대를 탕 때렸어요, 저를. 그러면은 2분의 1. 반응이 1보다 작죠? 이렇게 되면 비탄력. 그 다음에 저분은 제가 툭툭 때렸는데 반응이 없어. 하나도 안 때려. 그러면 2분의 0. 이렇게 되면 비탄력입니다. 반응이 없으니까 완전 비탄력. 요거예요. 그래프로 그리면. 그 다음에 이분은 제가 탕탕 때렸는데 저를 화장실로 끌고 가서 그 다음 제가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완전 탄력.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탄력도를 이야기를 하는 거다. 어저께 이 짓 하다가 제대로 걸려가지고 손바닥 날아가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탄력, 비탄력을 설명을 할 때 좀 탄력적으로 한번 해보세요라고 손바닥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2대 탕탕하고 탄력적으로 해보세요. 그러면은 저는 탕탕탕탕 이렇게 때릴 줄 알았어요. 그걸 딱 냈더니 찢는니까 2대를 팍팍 탄력적으로 했대. 2대인데 그냥 2분의 2인데. 그러니까 세게가 아니고 몇 개를 이렇게 했느냐 이제 그거 말하는 거예요. 자, 가격이 올랐습니다. 수요량은 떨어집니다. 이게 수요의 법칙이고 수요의 법칙인데 사람이 A 있고 B 있고 C 있고 D 있고 E 있다고 5개가 있다고 해봤을 때 A는 반응이 없어요. 0인 거죠. 가격을 올렸으면 또 가격을 10% 올렸거든요. 근데 얘는 0. 근데 얘는 5%만큼 수요량이 감소. C는 10%만큼 수요량이 감소. D는 30%만큼 수요량이 감소. D는 무한대로 끝까지 그냥 완전히 다 없어진 거죠, 이거. 그러면은 요거 5개의 지금 탄력도가 다 다른 겁니다. 다 다른데 누가 제일 탄력적이다? E. 누가 제일 비탄력적이다? A. 그러니까 요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게 중요한 거라고요. 얘가 양을 어느 정도 변화시켰느냐. 그 다음에 10이면 10분의 10이면 딱 1 나오죠. 요걸 단위 탄력적이라 그럽니다. 요걸 기준으로 해서 이거보다 작게 나오면 비탄력, 요거보다 크게 나오면 탄력. 그러니까 탄력도의 값이 1보다 작다, 비탄력. 탄력도의 값이 1보다 크다, 탄력. 탄력도가 0이다, 완전 비탄력. 탄력도가 무한대다, 완전 탄력. 그러니까 탄력도는 몇 배만큼 갚아주느냐, 그게 탄력도예요. 이거는 뭐 할 때 써먹느냐 그러면 주로 공급자들이 가격을 올리는 게 좋아요, 안 올리는 게 좋아요? 가격을 안 올리는 게 좋아요? 자, 이제 think 집단이 A 집단이에요. A 같은 사람들이 있어. 가격 올릴까요? 안 올릴까요? 수요자들을 딱 분석해 봤더니 수요자가 완전 비탄력이에요. 내가 가격 아무리 올려도 얘들은 수요량을 줄일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0만 원을 받아도 100명의 수요자가 있고 1000만 원을 받아도 100명의 수요자가 그대로 있는 거죠. 수량을 안 줄이고. 그러면 가격 올리는 게 좋아요? 안 올리는 게 좋아요? 안 올리는 게 좋아요? 갑자기 당황스러운데? 자, 보세요. 가격이 100원이에요. 가격이 100원인데 수요량이 100개였어요. 그럼 곱하기 하면 총 수입 나올 거 아니에요. 10,000원. 근데 가격을 올렸어, 이렇게. 가격 올리면 수요량은 반드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수요의 법칙입니다. 근데 가격을 10% 올렸는데 얘가 수요량이 하나도 안 떨어져요. 완전 비탄력인 거지. 그러면 올리는 게 수입이 늘어요? 안 올리는 게 수입이 늘어요? 그 올리는 게 낫죠. 지금 공급자 입장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얘가 가격을 10% 올렸더니 얘가 다 빠져나가고 수요량이 10개밖에 안 남았어요. 90%가 빠진 거지. 그럼 이때는 올리는 게 좋아요? 안 올리는 게 좋아요? 안 올리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수요자들이 탄력적인 수요자 같으면 가격 올리는 건 잘 못하는 짓이고 비탄력적인 수요자 같으면 가격 올려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돈이 없고 한 그런 분들은 가격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가격 올리면 큰일 난다고요. 근데 재벌 사모님들한테 파는 물건들이 있죠. 명품들. 그거 가격 2배로 올려도 삽니다. 예를 들면 1,000만 원 하던 걸 2,000만 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삼성의 재벌가의 며느리가 1,000만 원이면 사는데 2,000만 원 되니까 비싼데 전 안 사야 되겠네. 그러겠습니까? 더 삽니다. 비싸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이 탄력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다시 보세요. 탄력도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가격 탄력도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뭐 나누기 뭐예요? 요거 나누기 요거 하면 바로 값이 나와요. 자, 탄력도가 뭐예요? 큐! 처음 시작할 때부터 했던 탄력도 큐. 탄력도. 자, 그러면 여기에 수량이 있습니다. 수요량. 큐. 요게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하거든요. 이게 많이 변하면 탄력적인 거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원인, 영향을 주는 원인들이 있어요. 요거는 결과고요. 요게 탄력도거든요. 요게 탄력도. 큐! 요거. 그러면 요게 변하는 게 무엇 때문에 변할까요? 양을 변화시키는, 얘가 만약에 아파트라면 아파트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원인이 뭐가 있을까요? 그럼 첫 번째 아파트 가격이 변하면 요거 변하겠죠. 이해되죠? 사람들의 소득이 변하면 이거 변할까요? 변하겠죠. 원인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되게 많아요. 그럼 만약에 단독주택의 가격이 변하면 이거 변할까요? 변하겠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요 탄력도 Q가 변하는데 뭐에 따라 변하는 거냐? 뭐에 대한 변화냐? Q가. 그게 따라 가격이 변할 때, 이 재화의 가격이 변할 때 Q가 어느 정도 변하느냐? 요 탄력도를 가격 탄력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름 앞에 가격 탄력도 이렇게 붙으면 요 탄력도는 뭐라고요? Q라고요. 근데 요 Q가 변할 때 뭐에 따라 변하느냐? 가격에 대해서 변하는 거. 그게 가격 탄력도. 그럼 가격 탄력도 공식이 뭐예요? 요게 분모고 요게 Q가 분자예요, 그냥. 요거 나누기 요거 한 거죠. 방금 했듯이. 그 다음에 그러면 소득이 변할 때 요 Q는 어떻게 변해요? 그러면 뭐라고 부를까요? 가격 변할 때 변하는 탄력도는 가격 탄력도. 그러면 소득이 변할 때 변하는 탄력도는 소득 탄력도라고 부릅니다. 그럼 밑에가 소득이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재화의 가격이거든요. 이건 대체재 아니면 보완재일 텐데 다른 재화 가격이 변할 때 또 얘가 변해요. 양이. 그럼 이때는 무슨 탄력도라고 부르느냐? 교차 탄력도라고 부릅니다. 교차, 크로스된 거죠. 교차 탄력도. 그러니까 탄력도 계산할 때 분자가 항상 뭐예요? 위에가 Q! 몇 번을 해야 기억을 할지. 탄력도는 Q. 탄력도. 완전 비탄력이다. Q가 변화가 없다. 완전 탄력이다. Q가 어마어마하게 변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탄력도, 기본 탄력도가 세 가지가 나와요.
따라해 보세요. 가격 탄력도, 소득 탄력도, 교차 탄력도. 탄력도 세 개 이름 한번 대보십시오. 방금 한 거 세 개. 가격 탄력도, 소득 탄력도, 교차 탄력도. 이름이 편해지면 문제가 편해져요. 익숙해지면. 가격 탄력도, 소득 탄력도, 교차 탄력도. 그리고 탄력도 앞에 아무 말을 안 붙이고 그냥 탄력도 이런 표현 쓰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셋 중에 뭘 말할까요? 셋 중에 가격 탄력도, 소득 탄력도, 교차 탄력도 중에 아무런 말 안 붙이고 그냥 탄력도 그러면 셋 중에 뭘 말한다? 가격 탄력도입니다. 제일 흔한 게 가격 탄력도. 가격이 변할 때 양이 어떻게 변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격 탄력도는 그냥 탄력도라 그럽니다. 그냥. 되셨어요? 다시 탄력도가 몇 개 있습니까? 우리가 시험 나오는 게 세 개라고요. 그거 말고도 내 기분에 따라서도 양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 무슨 탄력도라고 그럴까요? 기분 탄력도 이렇게 부르면 되는 거겠죠. 그런 건 시험에 안 나오는 거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세 가지가 있다. 다시 질문. 탄력도가 뭐예요? Q! 탄력도가 Q. 그 Q가 변하는 게 탄력도인데 그 Q는 어떤 영향을 받아야 변한다. 그 Q를 변화시키는 원인에 따라서 탄력도 이름이 붙는다. 그 탄력도 이름이 가격에 따라 변하면 가격 탄력도, 소득에 따라 변하면 소득 탄력도, 다른 재화의 가격에 따라 변하면 교차 탄력도 이렇게 부른다. 탄력도는 수량의 변화율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가격 탄력도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으면 그러면 앞에 가격 있죠? 그 가격이 밑에요, 위에요? 가격 탄력도, 소득 탄력도, 교차 탄력도 나왔을 때 이 탄력도라고 하는 건 무조건 위에 들어갑니다. 탄력도는 Q. Q는 무조건 위에다. 그리고 그 밑에 가격이 들어가든 소득이 들어가든 다른 재화의 가격이 들어가든 이렇게 들어가는 거다. 다시 위에가 뭐라고요? Q. 다시 질문해 볼게요. 요 문제 보십시오. 3번. 요 3번 문제 보시면 재화가 몇 개입니까? 2개죠. 아파트 나왔고 그 다음에 다세대 나왔고 재화 2개 나오면 저 둘은 뭐 아니면 뭐다? 대체재 아니면 보완재다. 말 계속 하세요. 대체재, 보완재 이런 단어가 입에 붙게. 그러면 대체재나 보완재 저런 게 나오면 나와야 될 게 기도하는 이게 나와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기도부터 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먼저 변하는 거 아파트를 적어요. 아파트 적고 여기에 가격, 가수 요거 먼저 적어놔도 돼요. 가수 요렇게. 가수수가 이렇게 적어놓고 가격 어떻게 나왔습니까? 16%가 상승하니까 수요량이 요거 다세대 매매 수요량이 이쪽이 다세대죠. 다세대 수요량이 8%가 증가했고 아파트가 수요가 4%가 감소했다.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이렇게 적으면 이제 질문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A. 아파트의 가격 탄력성 얼마입니까? 그러면 아파트 탄력성 물었죠? 그러면 아파트 양을 봐요. 양, 수요량. 뭐 아파트고 요걸 묻는 겁니다. 그러면 아파트 가격 탄력성은 이게 아파트 가격 탄력성이에요. 바로 그냥 4 나누기 16이에요. 되셨어요? 계산하면 0.25 나오죠. 얘 16 올랐을 때 4가 떨어졌으니까 얘가 아파트의 가격 탄력성. 두 번째, 다세대의 교차 탄력성. 그러니까 다세대 거 요거를 물은 거죠. 수요량 변한 거. 근데 요거는 뭘 물었다? 교차 탄력성을 물었으니까 요걸 물은 거죠. 옆에 있는 애 가격 변할 때의 수요량. 그래서 교차 탄력성 물으면 이거 나누기 요거 하시면 돼요. 그럼 8 나누기 16이니까 0.5. 그 다음에 둘의 관계 어떻게 됩니까? 얘 빠졌을 때 얘 증가했으니까 대체제다 요렇게. 그러니까 요거 하나 가지고 다 푼 거죠 지금. 요 그림 가지고. 다시 풀어볼게요. 자, 2개를 요렇게 하셔가지고 여기가 아파트, 여기가 다세대 2개가 나왔고요. 아파트의 가격이 16%가 상승하니까 다세대의 수요가 8%가 증가했고 아파트의 수요는 4%가 감소했다. 이렇게 딱 적고 아파트의 가격 탄력도 그냥 가격 탄력도 물으면 요거예요. 요거. 교차 탄력도 물으면 요거예요. 요거 나누기 요거.
그 다음에 둘의 관계 물으면 그냥 요 방향만 딱 보면 방향이 반대로 가면 뭐다? 대체제다. 방향이 같게 가면 보완제다. 그래서 요거 하나 익히는 걸로. 이거 시험 나오면 난이도 상짜리입니다. 이렇게 안 풀면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틀을 딱 갖고 계시라고요. 이거 알겠다 하면 손 들어보세요. 이거 할만하다. 다음에 또 할 거예요. 지겹게 만들어서 보내.